자, 오늘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소식으로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네, 저도 듣고 정말 놀랐습니다. 많은 분들이 거의 뭐 농담처럼 그랬잖아요. 남북 통일이 빠를까, 테슬라 FSD 한국 출시가 빠를까. 맞아요. 그 얘기 정말 많이 했죠. 근데 드디어 그 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FSD가 드디어 한국 출시를 공식 예고했습니다. 네, 테슬라 코리아 계정에 영상이 딱 올라왔죠. Next Destination, Korea, Coming Soon. 저 솔직히 처음엔 그거 합성인 줄 알았어요. 서울 시내를 막 혼자 주행하는데 그렇죠. 한국 출시는 없다. 이게 거의 뭐 기정사실처럼 여겨졌으니까요. 심지어 무슨 음모론까지 있었잖아요. 국내 산업 보호하려고 정부가 막고 있다 뭐 이런. 네, 맞습니다. 그 모든 추측을 그냥 한 번에 뒤집어버린 발표였죠. 시장에 던지는 충격이 정말 컸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발표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과연 이 영상을 보며 설레는 당신의 차에서도 FSD를 쓸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이 기술이 앞으로 우리의 운전 경험과 자동차 시장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깊이 한번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선 모두를 놀라게 한 그 영상부터 자세히 좀 뜯어볼까요? 저도 그 영상을 몇 번이나 돌려봤는데 특히 그 익숙한 한강공원 주차장에서요. 운전자가 핸들이나 페달에 전혀 손을 안 댔는데 차가 스르륵 움직이는 장면, 네네. 그게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심지어 가로수길 그 좁은 골목을 빠져나가는 걸 보고는 와, 감탄했어요. 거기는 평소에 운전 좀 한다는 사람도 식은땀 흘리는 구간이죠. 맞아요. 근데 차가 알아서 간다는 게 아직도 좀 비현실적으로 느껴집니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 장면들이 바로 테슬라가 보여지고 싶었던 핵심이거든요. 영상 속 차량은 그 요크 스티어링 휠이 달린 최신 모델 S로 추정되는데요. 아, 모델 S? 네, 자료를 보면 주행 경로가 꽤 구체적이에요. 잠원 한강공원에서 출발해서 신사중학교 앞 골목, 복잡한 가로수길을 싹 거쳐서 다시 한강대교 남단 주차장에 도착하는 전 과정을 보여주죠. 단순히 차선만 따라가는 수준이 아니군요. 훨씬 그 이상이죠. 목적지를 입력하면 출발부터 주차까지 차가 전부 알아서 한다는 걸 뭐랄까 증명해 보인 셈입니다. 아, 중간에 그 장면도 있었어요. 주차장 차단기 앞에서 딱 멈췄다가 차단기가 열리니까 다시 쓱 출발하더라고요. 네, 그것뿐만이 아니죠. 보행자를 인식하고 아주 자연스럽게 피해가는 모습까지 보여주고요. 정말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네, 이런 디테일들이 바로 FSD의 기술 수준이 상당하다는 걸 암시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죠? 혹시 영상 속 운전자가 계속 핸들 근처에 손을 두고 약간 긴장하고 있는 모습 보셨나요? 아, 맞아요. 완전히 손을 놓고 편안하게 있는 것 같진 않았어요. 바로 그게 이번에 출시되는 버전의 핵심적인 특징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번 FSD는 감독형, 영어로는 supervised라는 명칭으로 출시됩니다. 감독형이요? 네, 말 그대로 운전자가 끊임없이 감독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기술은 어쩌면 레벨 4 자율주행에 근접할지 몰라도 법적으로는 여전히 운전자 보조 시스템, 즉 레벨 2에 해당하거든요. 아, 법적으로는 아직 레벨 2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전 중에 발생하는 모든 상황에 최종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다는 걸 명확히 한 거죠. 만약에 자율주행 중에 사고가 나도 책임은 테슬라가 아니라 운전자가 져야 한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정말 대단한 걸 보여준 셈인데 이걸 듣는 순간 아마 다들 똑같은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내 차는? 내 차도 되는 건가? 네. 이 기대감이 클 텐데 안타깝게도 현실은 좀 다르다고요. 네, 이 부분이 이번 발표의 핵심이고 또 가장 많은 논란을 낳고 있는 지점입니다. 테슬라 코리아가 공식적으로 밝힌 조건이 아주 명확하고 좀 까다로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요. 어떤 것들인가요? 첫째, 하드웨어 4.0, 그러니까 HW4가 탑재된 차량이어야 하고요. 아, 최신 하드웨어. 둘째는 차대 번호가 5 또는 7로 시작하는, 이게 중요합니다. 미국 생산 차량이어야 합니다. 잠깐만요. 미국 생산 차량이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연히 FSD 옵션이 그 차량에 귀속되어 있어야 하죠. 아니, 하드웨어 4.0에 미국 생산 차량이라니. 그럼 지금 한국 도로에 있는 테슬라 대부분은 해당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지금 가장 많이 팔리는 모델 3 하일랜드나 모델 Y는 다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만들어지잖아요. 정확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국내에 운행 중인 대다수의 테슬라는 당장 FSD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와, 초기에 FSD가 적용되는 차량은 미국에서 생산된 최신 모델 S, 모델 X 리프레시 모델, 그리고 곧 인도가 시작될 사이버트럭뿐입니다. 한마디로 정말 극소수 차량에만 해당되는 거네요. 그렇죠. 아니, 이렇게 주력으로 가장 많이 팔린 모델들을 제외한다는 건 정말 충격적인데요.
상식적으로는 주력 모델부터 적용해야 할 것 같은데 이게 그냥 기술적인 문제 때문인가요? 아니면 혹시 아까 말씀하신 자료에 나온 FTA처럼 뭔가 복잡한 규제 문제가 얽혀 있는 건가요?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바로 그 규제 문제입니다. 한미 FTA와 한중 FTA의 결정적인 차이 때문인데요. 자료를 보면 한미 FTA에는 자동차 안전기준 상호 인정 조항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호 인정 조항이요? 네. 덕분에 미국에서 안전기준을 통과한 차량은 FSD 같은 첨단 기능을 한국에서 별도의 추가 인증 없이 거의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중 FTA에는 이 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중국산 차량은 안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중국산 차량은 FSD를 적용하려면 아주 복잡하고 까다로운 국내 안전 승인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다 거쳐야 하는 거죠. 그런 법적인 배경이 있었군요. 그럼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내 차는 몇 년 전에 산 미국 프리몬트 공장 생산 모델 3인데 하는 분들이요. 네, 분명히 계시죠. 그 차들은 미국산이니까 희망이 좀 있지 않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분들 역시 대부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안 돼요? 왜죠? 구형 미국산 모델들은 대부분 하드웨어 3.0, 즉 HW3을 탑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드웨어가 구형이라서? 네. 이번에 공개된 최신 FSD 소프트웨어는 HW4에 향상된 카메라 화소나 처리 성능을 기반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아예 HW3에서는 구동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와, 이건 정말 배신감이 느껴질 수도 있는 문제겠는데요? 수백만 원, 많게는 1,000만 원 가까운 돈을 내고 언젠가 되겠지 믿고 FSD 옵션을 미리 구매한 사람들은 정말 몇 년을 기다린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막상 기능이 출시되니까 죄송한데 당신 차는 구형이라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셈이니까요. 이건 단순한 실망을 넘어서 좀 분노할 만한 일 아닌가요? 바로 그 점이 현재 가장 큰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서 소비자와의 어떤 약속에 대한 신뢰 문제로 번지고 있죠. 실제로 자료를 보면 호주에서 똑같은 문제로 HW3 차주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까지 갔군요. 네, 내가 구매한 핵심 기능이 제공되지 않으니까 이건 명백한 계약 위반이다, 이런 주장이었죠. 호주에서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보상을 좀 받았나요? 네, 결국 테슬라 호주가 보상안을 내놓았습니다. 두 가지 선택지를 줬는데요. 어떤 거죠? 하나는 FSD 기능을 새로 구매하는 차로 이전해 주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신형 모델 3나 Y를 구매할 때 5,000 호주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40만 원 상당의 할인을 제공하는 방안이었습니다. 440만 원? 그래도 충분하지 않다는 불만도 있었겠네요. 물론이죠. 하지만 어쨌든 보상을 하긴 한 겁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도 비슷한 소송이나 보상 요구가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겠네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테슬라 측에서는 내년 2분기쯤에 HW3에서도 작동하는 소위 라이트 버전을 제공하겠다고는 밝혔습니다. 라이트 버전이요? 네, 하지만 그게 HW4 버전과 동일한 성능일지, 그리고 그 약속이 과연 지켜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긴 테슬라가 소프트웨어 출시 일정을 워낙 밥 먹듯이 어겨왔다는 점을 생각하면 회의적인 시각이 많을 수밖에 없죠. 이 문제는 앞으로 한국 시장에서 테슬라의 신뢰도를 좌우할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그렇군요. 기술적인 문제 외에도 저는 사실 FSD 도입 자체가 불가능할 거라고 봤거든요. 국내 법규나 데이터 보안 문제 같은 장벽이 워낙 견고해 보였으니까요. 맞습니다. 그게 가장 큰 걸림돌이었죠. 대체 어떻게 이 장벽을 넘은 걸까요? 사실 테슬라가 몇 년간 정말 꾸준히 물밑 작업을 해왔습니다. 자료를 보면 테슬라 코리아가 국내 대관, 즉 정부 협력 담당 인력하고 사이버 보안, 보험 전문가들을 계속해서 영입해왔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부적으로 준비를 계속 해왔군요. 그렇죠. 자율주행을 레벨 2로 제한하는 도로교통법이나 차량에 수집하는 방대한 영상과 위치 데이터의 해외 서버 반출 문제 같은 이런 예민한 사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법적, 제도적 검토를 계속해온 거죠. 타이밍도 좀 좋았던 것 같고요. 맞습니다. 마침 정부도 레벨 4 자율주행 시범운행 구역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거나 데이터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검토하는 등 전향적인 움직임을 보이면서 딱 길이 열린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의 노력과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가 맞아떨어진 거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규제 장벽을 넘었다고 해도 안전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습니다. 영상은 완벽해 보였지만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가득한 실제 서울 도로에서 과연 안전할까? 물론이죠. 특히 갑자기 튀어나오는 오토바이나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많은 한국 도로 환경은 FSD에게 거의 극한의 테스트가 될 텐데요.
네, 안전 문제는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현재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NHTSA에서 FSD가 신호를 위반하거나 교차로에서 직진 차량에 충돌할 위험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 대규모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거의 290만 대 1이죠. 290만 대요? 네, 도로 환경이 미국보다 훨씬 더 복잡한 국내에서 FSD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작동할지에 대한 데이터는 아직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감독형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운전자에게 책임을 넘기는 것이기도 하고요. 이런 논란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FSD의 한국 상륙이 우리 자동차 시장 전체에 미칠 영향은 엄청날 것 같습니다. 당장 현대 기아차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심정 아닐까요? 거대한 메기 한 마리가 나타난 셈이죠. 하하, 맥이요. 네, 단기적인 논란과는 별개로 장기적으로는 국내 자동차 산업에 아주 긍정적인 자극제가 될 겁니다. 이미 GM의 슈퍼크루즈가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이제 테슬라 FSD까지 본격적으로 경쟁에 뛰어들면서 현대 기아차를 비롯한 국내 제조사들도 더 이상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늦출 수 없게 됐습니다. 경쟁이 더 치열해지겠네요. 그렇죠. 이런 치열한 경쟁이 결국 국내 브랜드의 기술력을 끌어올리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겁니다. 시장 경쟁 촉진 외에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사회적인 변화도 있을까요? 그럼요. 자율주행 기술은 단순히 운전을 편하게 해주는 기능을 넘어섭니다. 예를 들어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이동권을 획기적으로 보장할 수 있고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또 인지 능력이 저하된 고령 운전자의 운전 부담과 사고 위험을 크게 줄여줄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로보택시 같은 걸로 도시의 교통체증이나 주차난 해결에도 기여할 잠재력을 가진 기술이죠. 그 미래로 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겠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테슬라 FSD의 한국 출시는 분명 자율주행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매우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네, 상징점은 크죠. 하지만 당장은 극소수의 최신 미국산 차량에만 적용되는 그림의 떡, FSD 옵션을 미리 구매했던 수많은 기존 구매자들의 불만이라는 어려운 과제도 동시에 안고 있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네, 어떤 걸까요? 자료에 따르면 테슬라는 내년에 현재 FSD가 사용하는 AI4, 즉 HW4 칩보다 성능이 무려 40배나 빠른 AI5 칩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잠깐만요. 40%가 아니라 40배요? 그게 가능한 수치인가요? 네, 40배입니다. 심지어 2027년에 나올 AI6 칩은 그보다 또 2배 더 빠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와, 테슬라는 사는 순간 구형이 된다는 말이 그냥 농담이 아닌 시대가 온 거죠. 정말 그러네요. FSD의 등장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자동차의 핵심 가치가 엔진과 변속기 같은 전통적인 하드웨어가 아니라 스마트폰처럼 소프트웨어와 반도체 칩으로 빠르게 옮겨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과연 자동차를 소유한다는 것의 의미를 어떻게 다시 정의해야 할까요? 어쩌면 이 질문이야말로 FSD가 우리 사회에 가져온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화두일지도 모릅니다.